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배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삼각비라는, 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3 2학기 때 삼각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잖아. 직각삼각형 하나 딱 갖다 놓고,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세타를 많이 만날 거거든? 이름이 이제 세타야, 세타. 약간 번데기처럼 생겼잖아? 각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대표 문자. 이제 이 기호를 많이 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여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니까, 그지? 마주보는 각하고 변의 알파벳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변물의 높이라고 정의를 하거든. 이건 정의고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C분의 B라고 쓰는 거고, 코사인은 이렇게 C분의 A, 탄젠트는 이렇게 A분의 B, 뭐 이런 분위기거든.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값, 30도에 대한 값, 45도에 대한 값, 60도에 대한 값, 이런 값 정도는 모르시면 안 돼요. 삼각함수 할 줄 아는데 이거 모르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답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뭐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배우진 않습니다. 먼저 뭘 배우냐면은 각을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 삼각함수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것은 y는 sin x 이런 걸 만난단 말이야. 그죠?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축, y축에다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지. x를 여기다 표현하고 y를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x에다가 각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sin 60도, 뭐 코사인 30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 왔으니까 마찬가지야. 여기다 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60도, 30도를 x축에다 나타낼 재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각을 실수 형태로 바꾸는 것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만나기 전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를 해야 되는데 60도나 45나 이런 것들은 x축에 나타낼 수가 없어. 각도기로 이렇게 이게 40도 이런 거지. 뭐 여기다가 60도를 얼마만큼 찍을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첫 번째 단어는 각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들어와. 일반각.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각 얘기를 할 건데, 각 얘기를. 자, 이제 각이란 게 뭐냐? 각. 앵글이잖아요, 오늘 앵글. 그래서 각의 정의를 수학에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있어, 반직선 두 개가. 이걸 중1 때 배운단 말이에요, 너희가. 응? 근데 배운 거 같지도 않아요. 왜?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시험 치고 안 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너희가 분명히 이걸 중1 때 했는데 전혀 배운 기억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직선, 여기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는 반만직선인 반직선 둘이 이루는 크기를 각이라 그래. 이걸 각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좌표축에다 표현을 할 건데, 자, 반직선이 당연히 이제 둘이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겠죠. 각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벌어진 크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움직이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는 고정을 시키고 하나만 움직일 거야. 둘 다 못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가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 거야. 그래서 X축과 Y축에다 각을 옮길 건데 지금부터 하나는 고정을 딱 시켜버려. 하나는 고정. 그래서 고정시키는 반직선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걸 시초선이라고 그래. 시초선. 하나는 고정을 딱 시키라고. 그 다음에 하나가 움직이면서 각을 변화시키겠죠? 또 변화시키는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사람들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일본의 수도 이름하고 똑같죠? 동경. 그죠? 물론 일본의 수도는 도쿄죠. 도쿄인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경이라고 부르잖아. 중국의 수도를 북경이라 하듯이.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시초선은 무조건 이 X축 오른쪽 부분으로 고정을 시켜버려. 지금부터. 여기가 시초선이야. 그리고 이 시작점을 원점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자고. 그러면 동경만 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각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60도라 그러면 이게 이제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동경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이 바뀌는 거야.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치? 동경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이 바뀌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됐지? 물론 화살표는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뭐 이제 이래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50도라 그래? 그러면 이 동경은 1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항상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나타내는 그 크기가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사분면각.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사분면의 각, 이게 2사분면의 각, 이게 3사분면의 각, 이게 4사분면의 각이야. 그까지 문제가 없지. 자,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부터.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시초선이 있어. 동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각을 그냥 60도라고 읽으면 안 돼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면 동경은요 계속 돌 수가 있어요. 한 바퀴만 돌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니 일로도 슉슉슉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60도의 동경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시초선부터 동경이 도대체 몇 바퀴 돌아와서 여기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만약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60도에다가 360도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420도가 각인 거야. 두 바퀴 돌면 여기다 720도를 더하면 돼. 그래서 동경이 60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순진하게 이 각은 60도라고 읽으면 지금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60도는 60도인데 도대체 몇 바퀴 돌아와서 60도에 위치하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n은 정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한 바퀴고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한 바퀴라고 보면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돌면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돌면 마이너스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몇 바퀴를 돌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몇 바퀴 돌아서 이 동경이 위치하느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배우는 거지, 그지? 일반각 표현.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경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들은 360도 안에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각이 예를 들어서 300도야. 응? 근데 300도로 읽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몇 바퀴 돌아서 300도에 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알파 더하기, 그래서 알파 돌아가고 알파도 플러스 360도 n이라고 쓴다고. 지금부터 각이라고 하는 거, 세타를. 알파는 뭐야? 알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파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도라고 뭐 이름 붙인다 그러면 되겠니?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각이 표시가 돼 있다. 60도 돼 있다. 뭐 45도 돼 있다. 그래도 45도를 읽을 수는 없다. 그지? 문제에서 별도로 얘기를 더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각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분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서 몇 바퀴 돌아서 저 위치에 왔는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각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거 됐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반직선이, 그죠? 이루는 크기를 각이라고 본다면, 하나는 고정, 걔 이름이 시초선이에요. 거기서 뭐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움직이는 놈이 동경이야. 그러니까 둘의 이제 크기를, 둘이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는 크기를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사분면에다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분면에 표현된 각을 한 가지 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경은 무진장 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바퀴 돌아서 저기 왔니? 라는 거를 반드시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고, 자,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너희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싹 치우고 갈 건데, 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개념 원리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자, 요게 이제 너희가 머릿속에 넣기 어려워. 세 번째 타이틀 붙이고요. 자, 타이틀 제목은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다가 쌤 이렇게 적을게요. 암기 금지. 그냥 외우면 바보. 외우면 바보. 알겠습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무조건 그림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내용이 5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참 딱 만났을 때는 문제 나오잖아. 그럼 딱 3초만 투자해서 3초만. 3초만 투자해서 그림 그려서 판단하고 들어가세요.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니 외우고 밥 한 끼 먹으면 또 까먹어. 알겠니? 그 정도로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제발 좀 집에 가서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고. 늘 하는 얘기예요. 응? 이게 시험에 100% 출제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나오면 힘들어. 일단은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절대 안 돼. 외워도 뭐라 합니까? 외우지 마. 외우면 안 돼. 수학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저거 5개 외울 때 내 생각에 영어 단어 한 50개 외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외우세요. 영어 단어 50개를 더 외우라고. 자,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 무조건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 그리고 문제만 나면 딱 3초만 좀 투자하라고. 그리고 점점 빨라져서 진짜 좀 이렇게 경제 오르면 한 2초에서 1초만 투자해도 돼요. 똑바른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동경이 여러 각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너희가 그려보면 이렇게 동경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경이 두 각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자고. 이 동경은.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뭐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또 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해도 된다.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괜찮아.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베타에서, 그죠? 알파를 딱 빼버리니까 시초선에 딱 위치하잖아요. 시초선에 위치했다는 얘기는 돌았다는 얘기야, 몇 바퀴를. 그지? 그러니까 이게 360도 N이다 라는 거지. 이거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림을 그려서 한 2초에서 3초만 살짝 투자해가지고 상황 해석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돼요. 외워서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되겠어요? 베타에서 알파만큼 이렇게 덜 가면 시초선이 위치하니까 시초선은 0, 360, 7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각으로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는 360도 N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아니면 베타를 알파 플러스 360도 N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죠? 아까 그 표현을 빌리자면. 자, 두 번째는 이제 X축 대칭 관계가 있어요. 자, X축 대칭 관계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X축 대칭이니까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X축 대칭이니까 한 동경은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리고 대칭이니까 이게 각이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동경을 우리가 나타내는 각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알파야. 그리고 베타는 윙 돌아서 여기까지가 베타야. 항상 시초선부터 동경까지가 각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베타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베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시초선에 도달하겠네. 베타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네. 얼마만큼만 더 가면 되노? 알파만큼만 더 가면 되겠구만.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추가를 하면 시초선에 위치를 하니까 시초선은 우리가 0도 플러스 360도 N이니까는 그냥 360도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지? 너희가 봐도 이건 외울 게 아니죠?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못 외웁니다, 이거. 외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뭐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자, X축 대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Y축 대칭이 나오겠죠. 장사 한두 번 하나,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려주면은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이 될 거고, 당연히 뭐 이런 각이 똑같을 거고 이런 각이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리고 이제 각을 두 개 정도 표시해주면은 여기 알파
이만큼이 베타.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네.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요 180도 라인에 걸리죠? 그래서 180도에 오는데,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180도는 그냥 180도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뒤에다가 360도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집에서 기회가 되면 한 두어 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외우면 바보 이렇게 해놔도 뭐 그냥 시험 전날에 또 이렇게 외워요. 손바닥에 저걸 다 그려갈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어? 시험에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어?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는 나오면 한 2초만 투자해. 2초만. 3초. 금방 파악하거든. 근데 연습을 해봐야 이게 파악이 되는 거지. 한 번 안 해보면 파악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원점 대칭도 있어요. 자, 근데 원점 대칭은요, 문제가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좀 쓸 때도 있지만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말을 많이 써. 문제가.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출제자 마음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동경 두 개가.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그지? 원점 대칭이고. 그래서 얘는 요렇게가 알파라고 보고 요렇게가 베타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각이 똑같은 부분은 요렇게 각이 똑같아요. 막곡지 각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분위기니? 베타가 좀 많이 갔네? 베타는 좀만 덜 가라. 알파만큼은 덜 갈까? 그러니까 어디로 오니? 180도로 오지. 그리고 180도는 그냥 180도가 아니야. 그래서 360도 n을 붙여주면 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Last, y는 x 대칭입니다.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y는 x 나왔다. 그래놓고 동경 둘을 등경시키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는 여기가 각이 똑같겠지. 맞지? 자, 그러니까는 또 노란색을 동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알파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베타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보니까 베타가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베타가 조금만 더 가면 90도 라인에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베타가 알파만큼만 좀 더 가자. 각이 똑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대칭이라서. 그지? 그러면은 90도 라인에 떨어지고, 90도는 그냥 90도가 아니죠. 이제 360도 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뜻이에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래서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한번 그려봐야 이게 조금 와닿아요. 그지? 보는 거랑 또 해보는 건 천지 차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처음부터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1번 볼게요.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n 더하기 알파. 뭐 아까 일반 각 표현이죠. 그지? 알파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나타낼 때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너희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360도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배수. 그지? 배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360도의 배수를, 이게 어차피 n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 n은 정수기 때문에. n은 정수야 지금. n이 정수거든. n은 정수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플러스를 넣어도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얘기는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지? 플러스 넣는다는 얘기는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각이 나왔을 때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됐습니까? 뭐라고? 360도의 배수들을 각에다가
360도의 배수들을 편하게 쓰자 한글로 더하거나 빼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럼 제자리 동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원래 거기 뭐 30도 빼도 그 자리고 더해도 그 자리고.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해되겠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30도야 780도야 이 각이. 그러면은 360도 배수가 뭐야? 360, 720 빼면 60도 떨어지잖아. 여기 60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더해도 제자리, 빼도 제자리라는 얘기입니다. n이 정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거를 제일 작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요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500도야. 아이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 같네요. 마이너스 500도. 응? 마이너스 500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돌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뭐, 그냥, 뭘 더하면 되니? 360도의 배수를 더하면 돼. 어디에 떨어지도록? 요 안에 떨어지도록. 0도에서 360도 안에 떨어지도록. 그럼 720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220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알파 값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쨌든 1, 2, 3, 4구면 어느 중에 하나 걸려야 되니까. 그지? 0도 안에, 0도보다 크고 360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0도잖아. 마이너스 300도. 여기다가 뭘 닦아? 360도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60도. 우리 대화되고 있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도입니다. 마이너스 100도. 그럼 뭐 더 할까요? 또 360도 더 할까요? 그치? 이거 260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 자, 네 번째는 400도야, 400도. 얘는 빼면 되겠지, 360도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얘는 40도가 나와. 자, 다섯 번째 무슨 얘기야? 700도야, 700도. 얘는 360도를 빼니까 얼마가 나오니 이게 지금? 340도 나옵니까? 그지? 그래서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것은 4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360도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빼라는 얘기예요. 그지? n이 정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 2번이 쉽지 않습니다.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니까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1사분면 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이죠. 그런데 일반 각으로 표현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0도를 그냥 0도로 쓰면 안 되고 옆에다가 360도n을 더해줘야 되고 이것도 360도n을 더해줘야 돼. 그냥 1사분면 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1사분면의 각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분의 세타는 위에 부등식을 양변에 3을 나누면 되니까 3을 나누게 되면 당연히 뭐 이거는 360을 3으로 나누니까 120도n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3으로 나누니까 30도 플러스 120도 n이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n이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n에다가 0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자. 0부터. 물론 음수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도는 분위기라서 자, 예쁜 거부터 집어넣어보면은 n에다 0을 딱 집어넣어보니까 0.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30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냐면은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으니까 한 이 정도 라인에 이렇게 동경들이 위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n이 계속 바뀌는 모습이니까요. n에다가 1을 딱 대입해 주시면 12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 다음 150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120도, 150도 뭐 그런 걸 나타내 보면은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겠니? 요 라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데 막 동경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동경들이. 응? 막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n이 2일 때도 한번 보자고. 먼저까지 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봐보자. 그러면 n에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24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270도가 되는 거니까 90도, 180도, 270도 라인이기 때문에
270도 이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또 동경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응. 그럼 n에다 또 3을 한번 넣어볼까? 뭐 먼저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해보자. n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3이면은 360도 n.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39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360, n 아니고. 됐죠? 360도 다시 어디로 온 거야? 일로 온 거잖아. 그치? 그게 제자리 계속 돌다. 계속 돌다 끝나지도 않고 계속 돌겠죠. 그래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그 동경이 위치하는 4부면은 1사부면, 2사부면, 3사부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처음에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고 마무리 해보자. 이제 3번 해보시면, 3번. 3번.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 크기를 모두 구하라 그랬고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림을 좀 빨리 그려. 일치한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둘이 빼면은 시초선 오는구나. 그지? 둘이 빼면은 여기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라고 그림 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이거를 어리석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거 나오면 봐. 나 빼는구나. 또 나오면 또 봐. 다 하는구나. 평생 내 거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힘들더라도 그림 그리면서 해석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때 맞출 수가 있어, 이걸. 근데 뭐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니까 시초선이 오네. 그러니까 5세타에서 세타를 빼니까 360도 n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걸 너희가 직접 해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 좀 하세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4세타는 뭐가 된다? 4세타는 360도 n이 되는 거니까 세타는 90도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0부터 뭐 집어넣는 모습으로 가보면 되는데 n에다 0 집어넣으면은 세타가 0 나오니까 이 범위 안 들어가지. 그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보면서 맞춰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세타는 n에다 1 넣으니까는 이제 90도가 가능하고 2 넣으니까 180도가 가능하고 3 넣으니까 270도가 가능하고 4 넣으니까 360도는 안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이 세 개로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한 문제 더 풀어볼게. 이거는 177 아무거나 하나 골랐다.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 크기 모두 구하라 그랬고 자, 잘 봐야 돼.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다 이런 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Y축 대칭이라고 빨리 그래야겠다.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면은 샵 그러면은 좀 더 가면 되네? 그죠? 그래서 좀 더 가면 되는구나. 둘이 다 하면 180도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세타랑 3세타를 더하니까 180도가 나오고 그냥 180도는 아니야. 이렇게 360도에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4세타가 뭐다? 4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도 n이 되는 거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나누면 90, 45도 그 다음에 90도 n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n에다가 넣어보시면 돼요. 이 각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1 넣어보면 0부터 넣을까? 0 넣어보면 45도죠. 가능하잖아. 세타 45도 가능해. 그 다음에 1 넣어봐봐. 1 넣으면 135도지. 135도 가능해. 그럼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2 넣으면 벌써 뭐 이제 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그리는데 연습이 조금만 되면 쌤이 한 3초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3초 정도에 딱 판단이 된다고.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니?